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정착되고 발전해 나아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가장 큰 두 축은 첫 번째는 성적이에요. 대학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역량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그 기초 지식이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성적만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멋진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성적을 쌓기 위해서 얻었던 지식을 실제로 활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증명해야만 대학에서 뽑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내신과 수능 성적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기본기를 갖추고 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선택, 어느 방향으로 집중할 거냐,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도전이 학생부에 담겨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입시의 두 축 중에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 지금 보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위주, 이게 대학을 가는 전형의 핵심 4개 전형의 형태예요. 자, 그중에 학생부 교과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을 줄 세워요. 근데 어떻게 줄 세워요? 대학마다 달라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내신을 줄 세우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 공식에 내 내신 성적을 막 집어넣으면 제 내신 성적이 하나의 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산된 점수를 쭉 줄 세워서 100명 뽑을 거면 1등부터 100등까지 합격, 나머지 불합격 시키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민족사관학교 있잖아요. 전국에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다 가 있는 학교. 자, 민족사관고의 5등급이면 전국 전교 1등끼리 모여있는데 딱 중간이거든요. 얘 공부 잘하는 애요, 못하는 애요? 잘하는 애죠. 자, 근데 얘는 몇 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저기 섬에 전교생 50명밖에 없는 학교에 전교 1등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고대 교수님이라면 전교 1등만 모여있는 학교에 5등급 뽑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저 외딴 섬에 전교생 50명밖에 없는 학교에 전교 1등 뽑고 싶으세요? 왠지 이쪽을 뽑고 싶잖아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으면 누가 뽑혀요? 그냥 숫자가 좋은 애가 뽑히는 거잖아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뽑고 싶은 그 특정 공부 잘하는 학교의 이 아이가 내신을 줄 세울 때 늘 얘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보다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면적으로 공식을 쓰지 않고 종합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과 달리 내신을 줄 세우지 않고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읽어요. 어떻게 읽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성적대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각 수업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장하게 노력을 했는지를 다 읽어서 10명 뽑을 때 2배수, 3배수를 면접에 불러다가 면접으로 꼬치꼬치 확인해서 가장 뛰어난 아이를 뽑는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 근데 교과 전형은 내신을 줄 세우다 보니까 내가 뽑고 싶은 애가 안 뽑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좋기는 한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요. 그 대학 입시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쓰는 게 논술위주 전형이에요. 논술위주 전형은 뭐냐면 대학이 아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술 형태의 시험 문제를 내고 그 문제 풀이의 과정과 결과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학생들의, 그러니까 지식 활용 능력을 평가해서 뽑는 시험, 논술 성적으로 아이를 뽑는 전형이 논술위주 전형이에요. 그리고 수능위주 전형은 수능 점수를 줄 세워서 뽑는 전형이고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이 많이 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커지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어떤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더 확산이 되면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3부터 고1까지는 아마 요런 구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현재 중학교 1학년 이하의 학생들 혹은 중3 고교 학점제가 형식 도입되는 그 아이들부터는 조금 학종에 대한 고민 혹은 학생부 교과나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서류 종합평가가 반영되는 형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지금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가 내신 어느 정도가 되면 어느 대학 가요?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표를 하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 여기가 탑 오브 탑 스카이라인이에요. 그럴 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과도 요 탑 오브 탑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권에 있는 대학 중에 뭐 카이스트나 의대, 한의학과 이런 부분은 스카이랑 비슷한 레벨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있는 학교가 서성한 교대 라인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이 중경외시 라인이에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 서울 상위 11개 대학 그래요. 그리고 그 밑이 건동, 홍숙 이러잖아요. 그래서 중경외시의 수도권 캠퍼스라든지 지방 거점 주요 국립대까지는 서울 상위 15개 레벨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3그룹 하는 게 국숭세단, 광명상가 해서 여기까지가 보통 인서울이라고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이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대학과 수도권 중위권 대학까지를 포함해서 3.5그룹 정도 레벨을 볼 수 있고요. 그 밑이 이제 천안권부터 시작하는 지방에 있는 주요 사립대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도권 하위권 대학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앞서 내신을 줄 세워서 뽑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정성평가 없이 내신만 그냥 딱 가지고 서울대, 연대 이런 데 간다 할 때 1.0에서 1점대 초반까지라면 대충 요 정도 레벨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점대 초반에서 1점대 중반까지라면 서성한 라인까지 지원 가능할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2등급 초반까지는 중경외시까지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거죠.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중반까지는 건동홍수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성을 하시려면 그래도 3등급 초반대까지는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등급 중반대가 되면 수도권 라인 사자가 달기 시작하면 수도권 하위권 대학이나 조금 더 먼 대학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충 느낌 오시나요? 자, 근데 과연 여기서 여기 뭐 0.55점 내신 0.5점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 금방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궁금증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종로학원 하늘교육 여기에서 2019년도에 발표했던 자료거든요. 근데 이것도 추정 자료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과연 1.5등급에 그러니까 모든 내신 평균 1.5등급인 아이가 전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그럴 때 학생 수가 대략 5,000명에서 4,000명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학년별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019년 고3인 아이들이고요. 요게 2019년 고2인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2019년 고2인 아이들의 요때 태어난 아이의 출생 수가 49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올해 중3인 아이들의 숫자가 거의 49만 명입니다. 볼 때
지금 현재 중3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대충 본다면 올 내신 1.5등급이 4,000명 정도가 될 거예요. 4,400명 예상돼요. 뭐 이런 자료예요. 그럼 2.0등급 대체 몇 명일까요? 대충 12,000명 정도 돼요. 그런 거죠. 그럼 이 0.5등급 사이에 대략 8,000명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교 큰 사이즈 대학,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가 신입생이 대충 한 3,5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서울대, 연대 정도 되는 학교 2개 학교의 인원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등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0.5등급 사이에 13,000명, 뭐 2만 명, 27,000명 점점 인원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위권에서의 0.5그룹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거기에 이게 교과 전형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 보면 밑에 있는 애들이 막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신이 좀 부족한 걸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관리해서 상향 지원하거나 불리한 내신을 논술 시험 잘 봐서 상향 지원 애들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신만 딱딱 잘랐을 때 이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이 그 0.5등급 사이에 있는 거고요. 밑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전형 같은 거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내신만 갖고 가는 전형을 썼을 때 굉장히 치열한 어떤 성적 분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입시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